참, 저보다는 한 7, 8년 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예,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예, 보안사 분실로, 시경대공 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을 다 채워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유시민 후보의 장점입니다. 유시민 후보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옥바라지도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또 제가 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시민 후보 동생 유시주라고 있습니다. 유시주, 예. 그때는 이제 처녀지만 지금 결혼했습니다만, 유시주 씨가 동생이 저 때문에 참 옥고도 치르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유시민 후보 누님, 유시춘 누님께서는 사실 참 저희가 구속됐을 때 그 구속자 가족 협의회에 총무를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생각한다면은 평생 동안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시민 후보에 대해서 정말 늘 이렇게 마음의 부채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자만이 아니라 시춘이 누님이든지 유시주 예. 동생이든지 다들 네. 온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우리 유시민 작가가 할 말이 많죠.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는 운동권이었단 말이야. 같은 진영에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부부 모두를 알았죠. 예, 그 딸도 잘 알고, 딸이 그때는 어렸는데,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94년인가 신한국당 입당했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김문수 씨는 이제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 네, 맞아요. 되게 망했는데,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왼쪽에 대학서점이라고 그 설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뭐 그쯤 됐나?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봐야 그거 안 된다고 김대중 총재가 되게 좋아할 스펙이라고 TK 출신의 서울대 노동운동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왜 되지도 않을 민중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중당은 100% 이제 한 명도 당선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지금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진보가 아니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덜 진보적이지만 민중을 속이는 건 아니지 않냐.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유학 가서 있는데 저쪽 당에 가더라고. YS 대통령 인기 한참 좋을 때.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96년도 총선, 박지원 씨하고 붙어갖고 됐어요. 근데 김대중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비싼 국제 전화를 그때. 독일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정말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언록 같은 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인권단체에 돌리고 시민사회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지지, 동지. 예.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너무 사무적인, 아. 의례적인 전화 응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첫 마디가 예. 누구지 뻔히 알면서 전 독일에 있는 유시민인데요. 그 관계를 쭉 알면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설란영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설량현 씨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적인 대화를 해본 마지막. 이야. 였어요. 그 톤에서 바로 느꼈구나. 예. 그러니까 뭐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냥 축하 전화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시절에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루저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너는 뭐 독일로 도망갔지만 야,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 됐어 이제. 이런 건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설량현 씨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노조는 못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의 공직 후보도 부인이 상대 후보의 부인을 헐뜯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예,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 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뭐 구속자 가족으로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더군다나 유시민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김문수 후보는 어때요?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이 보수정당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적지는 않아요. 차명진을 비롯해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이 그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는 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저 국힘당에 가서.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 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는 사회주의 혁명운동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 예. 근데 이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민중당을 했는데 그게 뭐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도 그렇죠. 못하고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죠. 그러니까 이기는 방식을 찾은 게 저쪽 당으로 간 거죠. 그게 이제 이재호 씨나 뭐 그 밑에 차명진이나 뭐 다 그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권력을 못 잡는다. 그러면 진영을 바꿔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탄핵 때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을 찬성합니다. 박근혜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하거든요. 박근혜 지지자로. 그러면서 태극기와 함께해요. 그 방식으로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대목이 제일 지금도 의아해요. 그 시점 이후의 김문수는 그냥 할배예요. 한때 똑똑했던 운동권 정치인 이게 아니고 그냥 할배라고. 그냥 할배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할배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사고예요. 어떤 고상한 어떤 심리학 이론이라 정치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 공정이 흐트러지면서 완성품이 안 나오고 중간 제품이 그냥 나와버린 거 시장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근데 저렇게 사고가 나서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나 몰라? 그래. 할배와 사고.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할배와 사고. 아이도. 원래 한시로 바꿔서 그치.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당원들의 반대가 더 많았다는 이유로 바꿔치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바꿔치기 되지 않은 후보가 나와버린 거죠. 참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할배라고. 제 말씀 들어보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딴 분을 뽑으세요. 예. 제가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그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 김문수 후보 부인인 설란영 씨가 뭐 노조는 못생기고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냐. 네. 노동운동을 비하하느냐. 그 다음에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데 네, 왜 배우자를- 다른 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이제 비방하느냐.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거는 우리 헌정사, 우리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 그냥 우리가 보통 입에 붙은 말로 좀 하는 표현이긴 한데 좀 이제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예,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제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목적적이다 하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라 하면 선거의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게 그게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언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설란영 씨가 하는 행동은 근데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든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그 부부를 다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 라고 거기 이제 그 우리 기자분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제가 말한 영상을 다 보시라고 중간중간 제가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찐 노동자 설란영 씨가 혼인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혼인해서 고향되었다라고 설란영 씨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주체가- 제가 말을 했어요. 예. 어떤 노동자가 명문대학, 소위 명문대학 나온 남자하고 혼인을 하면 신분이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설란영 씨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분들과 예전에 젊었을 때 오래 교류한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을 이렇게 우러러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우러러본다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러러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엄청나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해 왔잖아요. 선거전 전체가 네거티브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TV 토론에서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전부 다 뭐 가짜 검사, 가짜 총각 이러면서 뭐 맥락도 없는 그런 비방들을 쏟아내는 선거운동을 해왔잖아요. 캠페인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배우자가 집에서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감을 가져야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을 우러러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해서 비판적 거리감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기 어렵다. 본인도 남편 따라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 설란영 씨가 왜 그러한 언행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바 설명을 한 거지. 제가 무슨 계급주의, 뭐,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